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뭐, 큰 수의 법칙이라는 걸 할 건데,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알아놓기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이 큰 수의 법칙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거 아니야? 주사위를 던져.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통계적 확률이다라는 걸 했었잖냐? 그러니까, 100번 던졌는데 1이 한 번 나올 수도 있어. 실제로 우리가 100번 던져봤어요, 주사위를. 근데 1이 한 번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더 많이 던지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에 가까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냐? 그렇지. 그게 큰 수의 법칙인 거야. 가까워질 것 같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야, 가능성. 그러니까 횟수를 키우면 키울수록 이게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 그러니까 6분의 1에 일치할 확률이 점점 커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이런 얘기인 것 뿐이야. 알겠어요? 이게 문제로 나온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말로 이렇게 써놨잖지. 말로. 아무리 작은 양수를 택하더라도, 교과서마다 좀 다른데, 아무리 작은 양수를 택하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임의의 양수 h를 가져와도, 임의의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아무튼, 이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하고 수학적 확률의 차이가 굉장히 작아질. 그러니까, 굉장히 근접할 확률이 뭐에 가까워집니다라는 거냐면, 1에 가까워집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 리미트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거든. 이게 이제 리미트를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그 단어를 붙이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확률로서 표현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정규 분포다라는 건데, 얘가 뭐냐면 이 영어로 노말이야. 노말 디스트리뷰션이거든. 그러면은 노말이야. 가장 흔한 분포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분포가 지금 이 함수 있죠,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잖아. 연속 확률 분포예요. 연속 확률 분포. 얘가 연속 확률 분포인데 이러한 함수를 갖는데요. 그냥 알아두면 돼.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이런 함수를 갖습니다. 라는 걸 알면 되는데,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라는 거냐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예요. 이런 종모양 분포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가 뭐에 대해 대칭인 형태가 될 거냐면, m에 대해, 평균에 대해 대칭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나왔다 하는 것은 항상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게 정규 분포다라고 했잖냐? 이 노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앞에 n이라는 걸 써요. 잠깐만. 이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기호로 n이라는 기호를 사용하는데 평균이 m이고, 분산을 쓰는데 항상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타내요. 오케이? 우리가 시그마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다 라고 했냐면,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표준편차를 쓴다라고 했잖냐? 오케이?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표준편차를 쓰는 거야. 그러면 지금 평균의 단위가 이 5cm였다면 이 표준편차의 단위도 cm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표준편차를 기동적으로 이용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이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있냐면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x는 m에 대해 대칭이에요. 이게 무조건 첫 번째야. 그러면 얘를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식으로 쓰면 굳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 n-x가 f
m 플러스 x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냐면 우리가 이거 이제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를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계속 보내질 거거든? 근데 당연히 m에 대해 대칭이니까 m보다 작을 확률이 무엇이 되겠어요? 0.5가 될 거예요. 오케이? m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리고 뭐냐면 이게 이제 m-a부터 m까지의 확률하고 m-a부터 m까지의 이 확률이랑 m부터 m 플러스 a까지의 확률은 어떻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로 표현을 해도 이렇게 똑같아요. m-a부터 x의 확률이 m까지 이 확률과 m부터 x가 뭐까지 m 플러스 a까지의 확률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규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평균의 대칭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이 분포의 면적은 항상 일정하겠지. 그지? 이 면적은 뭐가 되겠어요? 확률의 총합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이게 이제 뭐에서 최대값을 가져? m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오케이? x는 m에서 최대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값을 갖냐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 오케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봐봅시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봐봐. 이제 무엇을 일정하게 유지할 거냐면 시그마를 일정하게 유지할 거야. 그러면 m 값이 변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시그마가 일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일정합니다? 흩어진 정도가 일정합니다. 오케이? 흩어진 정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잖냐? 그러면 n값이 변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를 하나 그릴게요. 얘가 이제 m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인데 이 시그마가 일정하면 이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이동만 하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일정하고 m 값이 변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x축으로 평행이동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m 값만 이렇게 변해요. m 값만. m1이라고 할까? 그지? 폭은 일정하면서 평행이동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폭은 일정하면서 폭은 일정하면서 평행이동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는 시그마가 일정할 때를 했네. 그 다음은 뭐가 일정할 때를 하겠어요? 평균이 일정하고 이제 시그마의 값이 변했어요. 오케이? m이 일정하고 시그마의 값이 표준 편차의 값이 변해요.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주면 평균은 일정해. 그러면은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흩어진 정도가 커져요. 그 말은 더 이렇게 퍼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래요? 그래프가 좀 마음에 안 드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의 값이 작아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균 값에 더 몰리겠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시그마의 값이 작아지는 것을 고르게 분포한다 라고 할 거예요. 고르다 라는 것은 평균 값에 몰려 있습니다 라는 거야. 알겠지?
그 평균값에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것은 그 값에 몰려있다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게 나중에 헷갈릴 건데 이게 이거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최근 문제는. 근데 옛날에 이게 많았었거든. 이게 아직도 출제가 돼. 알겠어요?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것은 평균값이 이 시그마의 값이 작아지는 경우, 평균값에 몰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라는 거. 그러면은 그래프가 여기에 몰렸으니까 고르게 분포한 게 아닌 것 같잖냐. 고르게 분포하다는 평탄하게 되는 건데, 오케이? 좀 평탄하게 모인 거랑 반대의 느낌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것은 뭐다? 평균값에 몰려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뭘 하나 안 적었어? 내가 말하고 왜 이걸 안 적었지? 좀 바뀌었네. 이 넓이의 민넓이의 총합은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과 x축 사이 넓이에요.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이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얘를 확률을 어떻게 구할 거야? 못 구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값을 모르잖아. 0부터 1까지 확률 몰라. 그래서 항상 표가 주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표가 주어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그 전에 이것을 할 거야. 무엇을 할 거냐면, 정규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얘를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x가 정규 분포를 이룬다라는 것을 물결로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사실 정식 용어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사용하실 거야. x에 대한 분포가 이건데 얘를 x를 무엇으로 바꿔줬냐면 z로 이렇게 바꿔줬어. z로. 그지? 그때 평균과 분산을 구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해? 우리가 z에 대한 평균은 이렇게 쓸 수 있네요. z에 대한 평균은 시그마분의 x-m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표현되네.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데 ax 플러스 b에 대한 평균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를 그대로 빼줬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얘를 그대로 시그마분의 1에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됐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m이잖냐? 평균이 m이에요? 이게 0이 돼요. 오케이? 지금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라는 변수로 바꿔준다면 이거에 대한 평균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에 대한 분포가 정규 분포였는데 이놈의 평균, z에 대한 분포는 평균이 0인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해봅시다. 분산을 구해주게 된다면 얘는 뭐예요? 시그마 얘는 x 이렇게 바로 쓸게. 시그마 분의 1 x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이네요.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 vx가 되는 건데 이거 1이 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분산이 1로 바뀌어요. 오케이? 분산이 1로 바뀌어요. 봐봐. 이 x를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줄 거냐면 표준화라고 불러줄 거예요. 오케이? 평균이 0, 분산을 1로 바꾸어주는 이러한 과정을 무엇이라고 불러줄 거냐면 표준화 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표준화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그마분의 x-m이라는 거 있잖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를 할 건데 우리가 어떤 정규 분포가 있어요. 똑같은 과정을 또 쓸게. 이러한 정규 분포가 있는데 얘를 z에 대한 분포, 그러니까 시그마 분의 x-m
이런 분포로 바꿨는데 얘를 뭐라고 됩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됐는데 이게 이제 표준화의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분포 있잖냐? 이 확률 분포.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확률 분포를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이 분포가 이러한 분포가 무슨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는 이유는 다 하나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구해지거든. 센 펴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 봐보잖냐. 센 책 펴보면 맨 마지막 페이지가 있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그거지.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요? 수학자들이 어떤 확률을 근사적으로 구해놨습니다. 라는 거야. 봐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있어. 이 확률을 구해놓은 거야. 확률을 근사적으로 구해놨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그 근사값들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이제 모든 문제에 그 근사값들이 주어져 있거든? 근사값이니까 누가 생각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값을 조금씩 다르게 줄 거거든? 근데 그 값들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표준화를 통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일단 한번 봐봅시다.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음 확률을 구해보시오. 라고 했지? 오케이? 근데, 이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얘는 이렇게 돼요. 표준 정규 분포표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센 책 한번 봐보세요. 뭐부터 뭐까지가 주어져 있냐면 0부터 Z까지라고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어. 분포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0부터 Z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먼저 왼쪽에 있는 그 줄부터 읽는 거야. 1점 얼마라는 게 있잖냐? 그 다음 나오는 숫자는 이 위에 있는 걸 쭉 따라가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확률을 구할 건데 이게 뭐부터 뭐까지 확률이냐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정규분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평균값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평균값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0부터 1.96까지가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은 소리네요. 그래요? 얘가 2배 0부터 1.96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96 뭐예요? 0.475가 돼요. 오케이? 나중에 외울 거야, 이 정도 숫자는. 너무나도 자주 등장해서 1.96이라는 숫자는 외울 거야. 0.475가 될 거고, 이 확률에 대해서는 계산해 줄 수 있겠네요. 0.9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도 해봅시다. 밑에도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하겠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건데, 0을 기준점으로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해 주면 돼요? 마이너스 1부터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0부터 뭐까지 구해주면 돼요? 1까지. 그렇지. 0부터 1까지 구해주고, 또 0부터 1.5까지 구해주면 돼요? 0부터 1.0은 0.3413인가? 13 맞아요? 1.5는 뭐예요? 0.4195인가? 뭐라고? 4332예요? 이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7745.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그 밑에 문제를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제 6번 봐보면 확률 변수가 x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x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평균이 30이고 3의 제곱인 분포를 따라요. 그때 어떤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다. 그러면은 이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항상 무엇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것을 z로 바꿔줄 건데 z는 시그마분의 x-m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3분의 x-m 30이에요. 오케이? 이런 분포를 주면 얘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 확률 또한 무엇으로 바꿔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z에 대한 분포로 바꿔줘야 되지 않냐? z로 바꿔준다 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z는 a-30분의 3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건데 지금은 이제 표준화 시키는 걸로 연습을 하자.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분포가 이루어지는데 뭘로부터 0으로부터 뭐보다 커야 되냐면 3분의 a-30보다 더 커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표가 있잖아요. 표가 이제 주어지기 시작해. 표가 주어졌어. 뭐냐면 얘가 0.8413이니까 0.5보다는 큰데 413이 되려면 1이 되는 형태가 되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야? 이 z로 바꿨을 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이때의 확률이 뭐가 되는 거고 0.3413이 되는 거고 이때의 확률이 뭐가 되는 거서 0.5가 되는 거라서 더해져서 0.8413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3분의 a-30이다 라는 게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a는 뭐가 돼요? 2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무엇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b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b는 어떻게 될 거냐면 b도 z로 그대로 바꿔줄게요. 얘가 b보다 작다라는 건데 얘를 z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3분의 b-30에 대한 확률이 0.977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0.977에 해당되는 거는 2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분포표를 그려봤더니 얘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평균이 0이고 2보다 더 작은 값, 이 범위가 0.977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면은 3분의 b-32 2가 되는 거니까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3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지금 표준화 시켜서 계산만 했는데 이 문제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표준화 시켜서 계산하는 경우가 내가 거의 없어. 문제를 풀 때 꼭 표준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는 있거든? 오케이? 근데 너희가 해설을 쓸 때는 반드시 표준화 써서 해설을 써야 돼. 학교 시험에서는. 오케이?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쓸게요. 그 다음 문제 봐봅시다. 이제 다음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냐면 우리가 표준화식이 뭐냐면 이거였어. 다시 가보자. 표준화식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 원래 x에 대한 값을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항시켜서 정리해 봤더니 m으로부터 시그마가 z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시그마가 z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평균으로부터 시그마가 z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점수를 줬어요. 어째 수학 점수가 제일 낮냐? 이게 그림 파일이거든, 그림 파일. 수정을 못해. 내가 100점으로 수정하려고 했는데 수정을 못했어요. 아무튼 봅시다. 우리가 이제 종민이의 성적이 종교생 과목별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이 종규 분포를 따를 때 상대적으로 가장 잘하는 과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수학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든가?
아무튼 상대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얘를 무엇을 통해 해결할 거냐면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통해 해보자. 이제 표준화부터 시켜보고 표준화부터 해본 다음에 방금 전에 그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이 표준화가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z의 값, 국어에 대한 z의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표준 편차가 10이고 성적이 85인데 전체 평균이 65예요. 2의 값이네. 그렇지? 그 다음에 수학을 봅시다. 수학을 봐봤더니 15분에 70이고 55를 뺐네요. 그러면 15분의 20, 15네요. 1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영어를 봅시다. 뭐야, 그거보다 수학을 더 못하네. 5분의 90 마이너스 75예요. 야, 5분의 25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예요. 15예요, 15. 왜? 15. 그러면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러면 정규분포를 통해서 나타내 봤더니 이 과목별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을 기준점으로 1에 해당되는 데가 수학, 2에 해당되는 게 국어, 3에 해당되는 게 영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영어를 제일 잘하네요. 오케이? 좀 뭔가 뿌듯하다. 영어를 제일 잘해요. 아무튼 봅시다. 근데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해 볼 거냐면 방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 Z에 대한 표현으로 이 Z를 X에 대한 표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시그마가 Z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국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어가 뭐냐면 이 85점이거든? 얘가 65로부터 10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만큼. 10을 이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수학이라는 게 70점을 맞았는데 얘가 평균 55로부터 15를 몇 번 간 거예요? 한 번 간 거예요. 그래서 이 2가 Z값이고 1이 Z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어는 90점을 75점으로부터 5를 몇 번 보냈습니다? 3번 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곱해지는 게 이 Z값이거든?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얘가 가장 잘할 것이고, 그 다음 이거고, 그 다음 얘가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영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도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것은 이 밑에 거를 통해서도 한번 해봅시다. 봐보자. 봐보자. 이거는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종규 분포가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을 만족한대. 이거 뭐였어요? 그렇지. 100에 대해 대칭이에요. 평균이 뭐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알 수 있어요. 평균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00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근데 나는 정규 분포를 뭐를 따르냐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라요. 100이고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 정규 분포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평균이 100이야. 그래요? 근데 나한테 어떤 확률을 구해줬냐면 이 평균 100으로부터 8을 더해준 거. 그러니까 108까지의 확률을 구해준 거예요. 이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다? 0.477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Z의 값이 뭐였어요? 2였어요. 그러면은 이 값이 뭐라고? 100으로부터 얼마만큼 보낸 거예요? 표준 편차를? 2만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가 4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석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그마를 2번 보낸 거잖아. 그래요? 그래서 이 시그마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4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푸는 것은 객관식은 이렇게 푸는데 서술형은 이렇게 안 풀 거야. 서술형은 절대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여기가 형준이가 가리고 있어서 이거를 던지면 안 맞을 것 같아. 내가 좀 이쪽에 있어야겠다. 나 저 좀 잘할게. 안경 벗어. 안 왔냐? 네? 안경 벗으라고. 지금요? 아니 좀 이따가 안경 벗고 자라고. 자고 싶을 때 안경 벗고 자. 안경 날라가면 다 벗지 않냐. 어? 정신 차려. 형준이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자지 마. 아씨. 봅시다. 종류 불이 끝내야 돼요. 보면 우리가 밑에 확률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갑자기 뒤를 뒤적뒤적 하네. 많이 남았어요? 별 많이 남은 거 아니야. 확률을 구해볼 거야. 이제 확률을 뭘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94로부터 x가 110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뭐부터? 94부터 뭐까지? 110까지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이거 시그마를 몇 칸 갔냐면 시그마가 4니까 6 차이 나잖냐? 1.5만큼 간 거야. 얘 z의 값이 마이너스 1.5예요. 그 다음 얘는 뭐 간 거예요? 10만큼 갔으니까 2.5만큼 보낸 거네. 2.5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1.5에서 2.5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이거랑 이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더해줬더니 0.9759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래요? 아니야? 아니네. 뭐가 돼요? 9 3 1 9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이제 옆에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건데 그 전에 이거부터 봅시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이항 분포다라는 게 굉장히 숫자가 커져버려. 횟수가 100번, 1000번, 10,000번 던졌다라고 해버린단 말이다. 그러면 그때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은 무엇으로 바꾸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우리가 이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fx가 fr이라고 적게.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p의 r제곱 q의 n-r제곱. 그래서 이제 r은 0, 1, 2, n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이러한 분포를 따를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b n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이에요. 이 조건이 있거든? 근데 너희가 문제를 보면 그냥 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nc 뭐로 계산하기에 너무나도 숫자가 커요. 오케이? 숫자가 너무 많을 때 무엇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줄 거냐면 정규 분포로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뭐가 되겠어요? 평균이 뭐예요? np. 분산이 뭐예요? npq. 이거를 따른다. 그러면 이 조건이 사실 있거든? 이 조건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사실 필요해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너희가 알 필요는 없어. 그냥 문제에서 그냥 주어져요. 크다 라는 게 주어질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당연히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요? P, A, X, B 이러한 확률을 구할 때는 무엇을 이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밑에 문제를 봐봅시다. 밑에 문제를 봐보면 다음과 같은 분포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이항 분포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이항 분포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항 분포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bn 5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x에 대한 분포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근데 평균이 뭐래요? 20이래요. 그럼 n의 값이 주어진 거예요. 평균은 뭐니까? np니까. 얘가 20이니까 n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10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x에 대한 분포가 b 뭐가 되는 거냐면 100 5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n이 충분히 크지 않냐. 근데 나한테 뭐 구하라 하냐면 28보다 클 확률을 구해주래. 오케이?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너희 생각을 해봐.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분포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 얘가 이제 x가 있고 쭉 가는데 28일 때 있을 거 아니야. 28일 때가 100시 28에 5분의 1에 28제곱 5분의 4에 72제곱이야. 이거부터 쭈르륵 더해야 되거든. 뭐까지? 100까지 더해줘야 돼. 이걸 100까지 더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 못 도와줬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무엇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정규 분포로 바꿨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사적으로 따르는 거야. 근사적으로 평균이 뭐고? 20이고 표준 편차가 뭐예요? 16이네요. 여기다 5분의 4 곱하면 되지? 5분의 4 곱하면 16이네. 4의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자꾸 쓰는 이유는 아까쯤에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지 않냐? 분산이 분모에 쓰이는 게 아니고 표준 편차가 분모에 쓰인단 말이다. 항상 이거 너희 틀려오면 안 돼. 내가 계속 강조를 할 건데 이거 너희 진짜 틀려오면 안 돼요. 이거 맨날 틀려오는 일이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려와. 신기할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시험 보기 전에 이거 제곱 틀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도 틀려와. 진짜 이게 신기할 일이거든. 10명이 지금 넘어가더니 10명이 넘으면 진짜 한 명 생겨요. 그 점은 진짜 있을걸? 우리 이제 이거 제곱 안 해고 틀려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 원에서 아래 제곱 안 해가지고 틀린 친구 많잖냐. 아래 제곱인데 x의 제곱 y의 제곱 아래 제곱인데 아래 제곱 안 쓰고 그냥 그거 끌어와서 써서 틀린 친구 많단 말이야. 얘도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반드시 제곱으로 쓰면은 그게 틀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봅시다. 이 확률을 구하는데 얘 뭐야? 평균이 20이니까 그래프 그려보세요. 얘가 21대 뭐? 28보다 더 큰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이 z값이 뭐예요? 2지. 20에서 4를 몇 번 더해준 거예요? 2번 더해준 거예요. z값이 2잖아. 그러면 이때의 확률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0.477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8보다 클 확률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5에서 빼줘야겠지? 0.5에서 0.4772를 빼줘야 돼요. 0.022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봤더니 이것도 좀 비슷한가? 어느 문구점에 진열되어 있는 공책 중 10%는 A 회사의 제품이라고 한다. 이 고객에 이 문구점에 임의로 100권을 구입했을 때 100권을 구입했대요. A 회사의 제품이 13권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가게에서 A 제품을 뽑을 분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항 분포를 따르지 않냐? 100권이 있는데 한 개가 나올 확률이 10분의 1이에요. 그렇지? 그때 무엇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얘가 13권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먼저 바꿔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꿔줬다면 이 n이 충분히 크니까 얘가 근사적으로 무엇을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평균이 np고 npq네요.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 13보다 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래프 그려봤더니 10이고 13보다 클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얘는 Z값이 1이지? 뭐에서 뭐 빼주면 돼요? 이 확률은 0.5에서 1인 경우 빼주면 됩니다. 0.3413 빼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0.2587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5분만 쉬었다 할게요.